일률적으로 근친혼을 금지하는 건 위헌이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법무부가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균관과 유림은 근친혼 금지 범위를 줄이면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선 한 남성. 오늘날 선비들의 총분산 성균관 회원입니다. 이들은 지난 4일부터 근친혼 범위 축소에 반대하며 법무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당숙이 사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성형외과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8촌 이내 근친혼을 무효로 규정하는 현행법 개정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민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가 실시한 연구 용역에선 4촌 이내 혼인 금지가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서구 선진국은 물론 동성불혼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도 4촌 간 또는 5촌 간 혼인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5촌 이상 혈족들이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균관 측은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오는 14일 성균관에서 500명 규모의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사회 혼란이 되고 국론 분열이 되고 가정이 파괴되거든요. 헌법을 현 시점에 맞도록 국민 정서에 맞도록 바꾸는 게 맞지 않느냐. 법무부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며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8촌 이내 사이의 결혼, 즉 근친혼을 금지하는 현행법은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근친혼을 무효로 하는 법 조항은 헌법 불합치라며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혼인신고를 한 A씨 부부. 석 달 뒤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했는데 A씨가 응하지 않자 배우자는 서로 6촌 사이라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근거는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한다는 민법 809조 1항과 그걸 위반하면 혼인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민법 815조 2호였습니다. 법원은 이 법조항들을 근거로 두 사람의 혼인이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그러자 이번엔 A씨가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근친혼을 금지하는 조항, 근친혼을 무효화하는 조항 모두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청구인은 혼인관계의 유지를 원하거니와 혼인 무효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은 것은 법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위헌성이 있다고 보아서 헌법재판소는 4년이 넘는 심리 끝에 오늘 결론을 냈는데 일단 근친혼을 금지하는 법조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친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친혼을 일률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일률적으로 근친혼을 무효로 만들 경우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외자가 돼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이나 수급권도 상실돼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2024년 말까지 국회가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라면서 당장 법조항을 폐지시키는 위헌 결정 대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새 법이 만들어져 시행될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근친혼 무효 재판은 중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에서는 앞으로 근친혼 무효 요건을 형제 자매 간 혼인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현행 민법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즉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민법 조항이 결혼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공개 변론을 열었는데 어떤 주장들이 오갔는지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결혼한 A씨. 배우자 B씨가 결혼 3개월 만에 A씨와 육촌 관계였다며 혼인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8촌 이내 혈족끼리의 결혼을 금지한 민법 809조를 근거로 들었고 법원도 결혼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근친혼을 금지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 혼인 상대를 택할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동성동본 혼인 금지 규정이 2005년 이 규정으로 바뀐 이후
처음으로 헌법 소원이 제기된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서 A씨 측은 혼인과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를 법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팔촌까지 혼인을 막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삼촌까지의 혼인을 금지하고 사촌 이상의 혼인을 허용하거나 또는 직계 친족 및 남매만의 혼인을 금지하고 6촌 이상과 결혼할 경우 자녀의 유전 질환 가능성도 낮고 결혼한다고 모두 아이를 원하는 것이 아닌 이상 우생학적 이유로 개인의 혼인을 막는 건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근친혼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유전 질환을 막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맞섰습니다. 현행 민법이 8촌 이내의 혈족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개인의 결혼할 자유가 결혼과 가족에 관한 질서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공개 변론을 토대로 이르면 연내 근친혼 금지 조항에 대한 이혼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앞으로는 동성/동본 간의 결혼이 법률적으로 허용되고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도 없어집니다. 법무부가 시대의 변화와 남녀평등 정신을 적극 반영해서 마련한 가족법 개정 시안의 주요 내용을 김원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로 마련된 가족법 개정 시안은 먼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문화된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법조문에서 완전히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근친혼 금지 조항을 마련해 8촌 이내 친족 간의 혼인과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과의 혼인만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친자 확인을 위해 여성의 경우 이혼 후 6개월 이내 재혼을 금지하던 조항은 유전자 감식 기술의 발달로 더 이상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해 없앴습니다. 현행 양자 제도는 그대로 존속되지만 입양과 함께 친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사라지고 양부모와의 친족 관계만이 존속되는 친양자 제도가 새로 도입됐습니다. 상속받는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을 거부할 수 있는 한정 승인 기간도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기간을 늘렸습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남녀 평등 구현을 위해 남편에게만 인정됐던 친생자 부인권을 아내에게도 주기로 했습니다. 친생자 부인 소송도 전에는 출생 사실을 안 지 1년 이내에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출생 후 5년 이내로 기간을 늘렸습니다. 새로 마련된 가족법 개정 시안은 그동안 반영에 소홀했던 변화된 현실과 국민의 법 감정,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남녀 평등의 원칙을 보다 충실히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가족법 개정 시안은 다음 달 입법 예고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원식입니다.